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제 2028년까지 우리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의 영향 아래서 우리들의 투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트럼프 테마주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2028년까지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입성시킨 1등 공신이자 올인 전략의 승부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남들이 맘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이 100만 개를 보유하겠다고 말하는 비트코인.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정확히 트럼프가 이끄는 2028년 미국의 시대에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이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다양한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 자산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가 이끄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혁신의 대명사이자 기득권에 대항하는 혁명의 아이콘이며,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며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들의 자본이 주식 매수로 연결되고 테슬라는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게 해주었고 결국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내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언급한다는 것이 미국 내 비트코이너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규모로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죠. 결국 이를 정확히 알아본 트럼프는 대선 기간 총격 사건 이후에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연설을 하며 비트코이너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멘트와 공약들을 쏟아내고 이들을 자신의 아군으로 흡수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의 힘이 이 모든 연결고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파괴적인 혁신이자 혁명인 일명 W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2028년까지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만드는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만드는 노동혁명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며 모든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어줄 겁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자율주행의 미국 내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강력한 정치적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테슬라가 그리는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살게 되는지를 영상 속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미국 내 FSD 유저들과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는 이미 인간과 거의 유사한 정점의 수준에 올라섰고 이 다음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제도와 법률적인 제약을 풀어주는 정치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단계였는데 그 핵심 요소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CEO로서 모두가 도박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했던 트럼프 올인 전략을 감행하고 결국 성공시켜버린 거죠. 왜냐? 그게 테슬라의 미래를 몇 년 이상 앞당길 가장 중요한 해결 포인트였으니까요. 그걸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유능한 CEO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2023년 유명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생긴 일화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전에 이 전기를 보면서도 대충 흘렸던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난 소름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상황이 월터 아이작슨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그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날인 금요일, 머스크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소호클럽의 옥상 레스토랑에서 4명의 아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트위터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아해했다. 왜 트위터를 사려고 하죠? 아이들의 질문만 봐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용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광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2024년에 트럼프를 다시 당선시킬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도 머스크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그 자신도 그럴지 몰랐다. 아이들은 경악했다. 머스크는 농담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아들들에게 했던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전세계 언어로 된 AI 학습이 가능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이미 2022년부터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플랜에 맞춰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아왔던 겁니다. 이게 늘 일론 머스크가 놀라운 점이죠. 이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관행적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요소를 분해하고 하나씩 나열하며 본질을 파악해서 다시 결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이 모든 사고 과정에 걸쳐서 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재형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기술력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들을 이번에도 그만의 방식으로 또 한번 색다르게 풀어냈고, 이제 그 결과가 펼쳐질 테슬라가 만들 미래, 즉 로보택시의 상용화, 완전 자율주행의 미국 정부 승인, 그리고 옵티머스의 판매로 이어지며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디플레이션 혁명의 중요 마일스톤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실현시킬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국제 포럼에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시총이 5조 달러 규모로 될 것이고 2040년까지 100억 대 이상의 인간형 로봇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2025년 대량 생산을 시작으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되며 테슬라의 시총을 25조 달러까지 만들 거라는 자신의 뷰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일론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중 누군가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또 한번 미래의 퍼즐 조각을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요?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난 2024년 7월 미국 내슈빌에서 진행됐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공약들에서 그 방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양한 언급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언급,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3,650개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것,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한다는 언급, 그리고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규제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비트코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공약으로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미국 내 트럼프 2기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 정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당시 컨퍼런스에서 함께했던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조성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금이나 석유처럼 국가의 전략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미국 재무부가 여러 곳에 비트코인을 분산해 셀프 커스터디하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팔지 않는 한 최소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수치 모델링과 과거 경험을 통해 비트코인이 미국의 부채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죠. 누가?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그리고 이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입법과 행정 모두에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거 때는 표 받으려고 아무 말이나 다 한 거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바로 비트코인 손절할까요? 물론 그게 정치의 속성일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비트코인 공약과 루미스 상원의원을 통해 제시했던 공화당의 비트코인 전략은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과 조롱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씩 비트코인이 갖는 그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개인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들,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국가들의 본격적인 수용 단계로 확산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위치하며 그 공약들의 구성이 단순히 표심 확보용이 아닌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언급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 CBDC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 발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수용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흐름과 맞물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전략적 언급이기 때문이죠. 정말 만약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한 거라면 이렇게 정해진 미국의 정책 방향은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인 겁니다. 이건 미국 월가 자금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 지금 정도의 임팩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점점 미국의 수많은 국가들에서 출시되며 다양한 연금과 기업들의 자금들을 흡수할 테고, 거기에 더불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유럽은,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중동은,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현재 거래소의 보유 물량과 채굴자 보유량, 그리고 앞으로 채굴될 잔여 비트코인까지 모두 포함해도 300만 개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이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 개씩 전략 준비금으로 총 100만 개를 매수한다면, 그런 흐름이 일단 시작됐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 수요자들, 개인, 기업, 기관, 정부들, 이 모두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대상들은 한 방 먹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대상들이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는 방향성이니까요. 무엇을 언제 샀냐 팔았냐, 얼마를 먹었냐 물렸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큰 변화를 이끌 혁명적인 대상을 찾고 그 투자 대상이 갖는 기본 속성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결국 큰 규모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의 마인드니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2기, 그리고 그 2028년을 넘어 계속 전개될 미래를 받아들인다면 2030년, 2040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